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실과 시간에는 세 번째 단원 가정생활과 안전 그리고 다섯 번째 소단원 안전한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움 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은 그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을 실천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옷차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몸에 꽉 끼는 옷. 이 옷차림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말하는 옷차림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입는 옷차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입는 이런 옷차림에서 다음 이 청소년 시기에 입는 몸에 꽉 끼는 옷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옷이 작아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꽉 끼게 되면 몸속에서 우리 내장 기관이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하는데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식이 많은 옷입니다. 몸에 이곳저곳에 막 장식이 너무 많은 옷을 청소년 시기에 입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에 보면 장식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또는 장식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또한 여러분들의 장식에 친구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휘황찬란한 장식이 많이 있는 옷들이에요. 이런 옷들을 많이 우리가 입진 않지만 이런 옷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가 빠르게 발달하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시기에는 어떤 옷이 알맞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신축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옷들. 두 번째는 허리 둘레와 바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옷. 그리고 세 번째는 옷에 여유분이 있어서 작아졌을 때 늘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여러분들 시기에 맞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신축성이나 또는 허리 둘레를 조절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선 좀 상관되기도 하는데요. 이 조절할 수 있다, 여유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키와 몸무게가 빠르게 자라니까 더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겠죠. 다음, 우리가 꼭 입고 다니는 거죠. 이거 없이 옷을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입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피부의 청결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피부를 그리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피부는 그러니까 청결을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보온을 위해서 입기도 하죠. 그래서 내복을 겨울철에는 많이 입게 되잖아요. 히트텍이라고도 하는데 겨울철에 여러분들의 체온을 좀 더 조절하기 위해서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겉옷의 맵시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입기 위해서 속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속옷을 입어야 하는가,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땀을 잘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땀이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에 다른 피부병이 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면으로 된 속옷을 여러분들이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청결을 위해서 매일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도 보면 속옷이 많이 걸려 있죠. 청결을 위해서 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특히나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매일 갈아입으세요. 다음은 몸에 조이지 않고 신체 치수에 맞는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부터 여러분들 몸을 너무 꽉 조이게 되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몸을 조이지 않는 그런 옷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겉옷의 색깔과 비슷하거나 옅은 색으로 입어서 속옷이 비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되게 활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않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속옷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체 발달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이 어떤 것인지 교과서 60쪽에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X 퀴즈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퀴즈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트는 링크 더보기란에 같이 표시를 해줄 거예요. 거기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태블릿 PC로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퀴즈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접속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핀 넘버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이 번호를 집어넣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집어넣으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닉네임은 여러분들의 학년, 반, 번호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넣어서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OX 퀴즈 10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제한 시간 동안에 OX 퀴즈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느냐 이런 퀴즈에 참여하는 거니까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강의에는 정답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OX 퀴즈니까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안전을 위해서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등산입니다. 등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옷을 입어야겠죠. 이렇게 긴 옷을 입어서 햇빛이나 곤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먼지가 매우 심할 때 또는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워낙 많이 퍼져서 서로 조심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서 호흡기를 보호해야겠죠. 세 번째는 운동할 때입니다. 운동. 그럴 때는 활동하기 편하고 그리고 안전 장비를 착용해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도 보면 이렇게 헬멧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탈 때 꼭 헬멧을 써야 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안전한 옷차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옷차림이 언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사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학습장에다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교과서 61쪽에 기사가 참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언제 안전한 옷차림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 그런 사례가 어디 나와 있는지 잘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옷차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들 잘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